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쫓겨난 며느리. 홀로 지내던 어느 날 병원에서 듣게 된 충격적인 말. 임신 4주차입니다. 네. 그 사람 아이라고요? 쫓겨났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처음부터 남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10년 후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가 진짜 피해자였는지 밝혀집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저녁 정숙은 부엌에서 시어머니 오말순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야. 10년. 오말순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학 교수 체면에 대도 못 잇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번 듣는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노력? 10년 동안 노력했다고? 결과가 어디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경호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정숙아, 어머니 말씀이 틀렸냐? 정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파였습니다. 남편마저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경호는 몇 년 전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로서 체면이 있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 경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숙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날 오말순은 정숙을 불러 앉혔습니다. 정숙아, 이제 그만 정리하자.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오말순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헌신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숙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회? 10년이 기회가 아니었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 순간 경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경호 씨, 당신이라도. 하지만 경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아,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까지 자신을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정숙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 오말순의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홀로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시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10년간 살았던 집이 이제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정숙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시내 외곽의 낡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찬물만 나왔습니다. 10년간 살았던 넓은 집이 그리웠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미식거렸고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정숙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몸까지 아프면 어떻게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결국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건강만은 챙겨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젊은 의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숙은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놀라는 듯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임신 4주차입니다.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세요. 4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다시 들렸지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아이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호의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분 아이겠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니까요. 병원을 나선 정숙은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임신이라고?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나서야 임신이 되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정숙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경호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나를 버린 사람인데 무슨 소용이야. 정숙은 배를 다시 어루만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요. 아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혼자라도 너를 잘 키울게. 너만은 엄마 곁에 있어주겠지?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이제야 생겼다는 기쁨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울면서도 배를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이 힘내자. 정숙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였으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지 일주일 후 정숙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정숙은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월세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향은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20년 전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이후 거의 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다행히 작은 집 한 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돌아왔어요. 정숙은 부모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고향 마을 사람들은 정숙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정숙이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웃 할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더니 왜 갑자기 내려왔어? 좀 쉬려고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정숙은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마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작은 마을에서는 보건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간호사 구합니다. 보건소 입구에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본 정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간호사 자리에 지원하려고 왔습니다. 혹시 정숙이 아니야? 보건소장은 정숙을 알아봤습니다. 어릴 때 정숙을 봤던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네요. 물론이지. 서울 큰 병원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로? 정숙은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임신 이야기는 빼고 말이죠. 그래, 마침 간호사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정숙은 마을 보건소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자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임신 중입니다. 보건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럼 남편은? 혼자 키울 예정입니다. 정숙의 대답에 보건소장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들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마을 사람들도 점차 정숙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곧 따뜻하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아, 이거 아기 옷이야. 우리 손자가 입던 건데 가져가. 미역국 끓여놨어. 몸조리 잘해야지. 정숙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서울에서 차가운 대우를 받았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숙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시내 병원에 갔습니다. 쌍둥이네요. 의사의 말에 정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쌍둥이요? 네, 남자아이 둘입니다. 축하드려요. 정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아이 하나도 못 낳는다고 구박받았는데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정말 잘 키울게. 정숙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걱정해 주었습니다. 정숙이가 무사히 나올 거야. 쌍둥이라니 복 받은 거야. 10시간의 진통 끝에 정숙은 건강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정숙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정숙아. 간호사가 아이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버지인 경호를 쏙 빼닮았습니다. 어머, 아빠 닮았네. 하지만 정숙은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두 아들 민호와 민석을 키우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축구 시합 있어요. 민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응원하러 갈게. 정숙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 이 아이들 정말 아빠 닮았네.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생겼어? 아이들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정숙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경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보건소에 새로운 간호사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아이들 사진 봤는데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둘이 닮은 것도 있지만 누군가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그 말을 들은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를요? 네,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봤던 어떤 교수님이랑 정말 비슷해요. 정숙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혹시 경호를 아는 사람일까요? 그 교수님이 누군데요? 의대 교수님이었는데. 이름이 뭐였지? 아, 맞다. 김경호 교수님. 순간 정숙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혹시 선배님이 그분을 아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숙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정숙은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경호와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쳐다봐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들이 잘생겨서.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어른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숙이네 아이들 정말 특별하더라. 응, 어쩜 저렇게 똑똑하고 잘생겼지? 그런데 아빠가 누구일까? 분명히 훌륭한 사람일 텐데. 맞아. 아이들 보면 귀공자상이야. 혹시 서울 양반 집 아들 아닐까? 어른들의 대화를 듣던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마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남을 도울 줄 알았습니다. 민호야, 민석아. 할머니 짐 좀 들어드려라. 네, 알겠어요. 아이들은 항상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 그럼 정숙이가 얼마나 잘 키웠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이들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늘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아버지를 증명하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얼굴들이 진실을 말해줄 거야.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빠가 어디 있냐고. 정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나중에 크면 얘기해 줄게. 네, 알겠어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정숙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매일 커가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정숙은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얼굴들이 진실을 증명해 줄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가을 축제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고 아이들도 신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축제 구경 가요. 민호와 민석이 손을 잡고 졸랐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숙은 아이들과 함께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축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각종 먹거리와 놀이기구, 그리고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재밌겠다. 민석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큰일 났어.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한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119 불러.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해. 그 순간 민호와 민석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두 아이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민석아, 119에 전화해. 민호야, 할아버지 기도 확보해드려. 정숙이 간호사로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도왔습니다. 여기 수건 있어요. 물 가져왔어요. 두 아이의 침착한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머, 저 아이들 봐. 나이는 어린데 어른보다 낫네. 정말 기특하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지? 곧 119구급차가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장에 온 기자가 이 모습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이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정말 훌륭한 일을 했네요. 네, 괜찮습니다. 민호와 민석은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10살 쌍둥이 형제, 응급 상황에서 어른 능가하는 침착함 보여. 기사에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돕는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났어요.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마을이 빛난다. 그런데 이 기사는 지역 신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대 교수 회의실에서 한 교수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봐봐. 참 기특하네. 정말 훌륭하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아. 그런데 경호가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 닮았습니다. 경호 교수님, 왜 그러세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경호는 신문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정민호, 정민석이었습니다. 정씨였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 아이들은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경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정숙이 아이를?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난임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다른 동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누군가를 많이 닮았는데? 맞아.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야. 교수님들 중에 이런 얼굴 있지 않아? 경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특히 눈매가 경호 교수님이랑 비슷하지 않아?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경호에게 쏠렸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경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어쩜 교수님 젊었을 때랑 판박이네. 그 말을 들은 경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경호는 서둘러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경호는 신문을 다시 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정말로? 경호의 마음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경호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로 인정받고 있었고 학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경호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시라고 들었습니다. 동료 교수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경호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경호를 새 아내 유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학장 후보 얘기가 나왔어. 정말요? 축하해요. 유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학장이 되면 자신의 위치도 더 높아지니까요. 그때 3살 된 아들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우리 도윤이. 아빠 왔네. 경호는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요즘 말도 빨리 늘고 정말 똑똑해졌어요. 그럼 우리 아들인데.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경호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오말순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유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할머니. 도윤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어머, 우리 손자 또 컸네. 정말 잘생겼어. 오말수는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이 제대로 섰다. 오말수는 사람들 앞에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실 도윤이는 경호의 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경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들킬까봐 무서워. 유나는 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경호가 신문을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경호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쌍둥이 기사를 본 후로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정수기와 관련된 일인가? 유나가 예민하게 물었습니다. 전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경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대학 동문회가 있었습니다. 경호는 유나와 도윤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분이 우리 경호 교수 부인이구나. 아, 안녕하세요. 유나는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아드님도 정말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경호는 자랑스럽게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도윤이에요. 아버지 닮아서 똑똑해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대를 이으셨으니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경호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 동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야, 최근에 신문에서 봤는데 너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있더라. 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골에서 할아버지 구한 쌍둥이 말이야. 정말 너랑 똑같이 생겼던데.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기사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유나는 남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경호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경호는 인터넷으로 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경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정숙이가? 경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난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경호는 서둘러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화면을 봤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이 전처의 아이들인가? 유나의 마음에도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비밀을 안고 있으면서도 서로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는 정숙과 쌍둥이들 생각에, 유나는 도윤의 진짜 아버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깨진 것은 민석이 갑자기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이상해요. 민호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정숙이 급히 가보니 민석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정신 차려. 정숙은 당황했지만 간호사의 경험을 살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곧 119가 도착했고 민석은 시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귀 질환으로 의심됩니다. 전문 치료가 필요해요. 희귀 질환이요? 네,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정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것은 경호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민석이는 괜찮아질까요?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반드시 고쳐줄게. 정숙은 아들을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만에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경호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아들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민서가, 우리 서울 가서 치료받자. 엄마도 같이 가죠? 당연하지. 엄마가 어디 가겠어? 정숙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정숙아, 걱정하지 마. 아이가 꼭 나을 거야. 서울 가서 돈 많이 들 텐데 우리가 도와줄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두 아들과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엄마, 서울은 어떤 곳이에요? 민호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크고 복잡한 곳이야. 하지만 좋은 병원이 많아. 민석이 병 고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 정숙은 아이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숙은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서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대학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접수를 하고 진료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정민석 환자분 보호자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정숙은 민석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영 선생님? 정숙의 옛 동료 의사 도영이었습니다. 정말 정숙이 맞네. 오랜만이야. 도영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여기서 뭐해? 혹시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아이가 아파서 왔어요. 정숙은 민석을 가리켰습니다. 도영은 아이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네, 제 아들들이에요. 도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정수가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도영은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기사에서 내 아이들 얼굴을 봤어.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어. 교수님. 아니, 경호랑 너무 닮았더라고. 도영 선생님. 그래서 혹시 몰라 확인해 봤어.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경호의 난임 진단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호의 난임 진단서야. 그리고 유나가 출산 당시 받은 기록 일부도 있어. 정숙은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을 숨기는 건 더 이상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 도영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였구나. 정숙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정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민석이 치료가 먼저예요. 그래, 아이가 우선이지.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다시 그녀를 진실 앞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우 어머니 칠순 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어. 호텔에서 크게 한다고 하더라고.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아 혹시... 네, 가볼게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겠어?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토요일 저녁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대학 교수들과 병원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칠순이신데도 이렇게 건강하시니 부럽습니다.
사람들이 오말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호는 유나, 도윤과 함께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경호가 학장 후보까지 올랐으니 어머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그럼요. 무엇보다 손자 도윤이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오말순은 도윤을 안아올리며 자랑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이 제대로 섰어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정숙이 두 아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아이들이 참 잘생겼네. 정숙은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민호와 민석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정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숙? 유나도 긴장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오말수는 처음에는 정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례합니다. 정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깐, 당신 누구야? 오말순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숙입니다. 경호 교수의 전처입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전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은? 정숙은 민호와 민석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김경호 교수의 진짜 아들입니다. 뭐라고? 오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정숙은 침착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쫓겨날 때 이미 임신 4주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정숙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와 난임 진단서입니다. 경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처음부터 경호 교수에게 있었습니다. 정숙이 난임 진단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진단서에 나와 있듯이 경호 교수는 난임 환자였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모든 것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오말수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한테 손자가 있어. 어머님, 도윤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때 도영이 나타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이 병원 의사 박도영입니다. 도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도영에게 쏠렸습니다. 유나 씨의 아들 도윤이는 경호 교수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오말순이 비틀거렸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영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야.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도윤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예요. 유나가 결국 무너지며 고백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말수는 충격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10년 전 진짜 손자를 내쫓고 남의 아이를 손자라며 키웠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축하 잔치가 진실 폭로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경호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연회장의 정적이 흐른 후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정말 내 아이들이야? 경호는 민호와 민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숙의 대답에 경호는 더욱 무너졌습니다. 나는 뭘 한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교수님이 잘못한 거네. 아이 못 낳는다고 아내를 내쫓더니 정작 본인 문제였다고? 경호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내 손자들이야? 오말순은 민호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보니 경호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그 순간 오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오말순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진짜 손자들을 내가 쫓아냈다고? 한편 유나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나, 도윤이 아버지가 누구야? 경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학원 선배였어요. 결혼 전에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를 속인 거야? 3년 동안? 미안해요. 처음엔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도윤이 엄마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도윤을 보며 사람들은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나섰습니다. 도윤이는 죄가 없어요. 아이는 순수합니다. 정숙의 말에 연회장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0년간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정숙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없는 며느리라고 구박받으며 결국 쫓겨났습니다. 오말순이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아, 미안하다. 70세 노인이 무릎 꿇는 모습에 연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정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들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오말순이 민호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를 몰라봤구나. 그 순간 경호가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아, 미안하다. 경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민호와 민석은 아버지를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가 너희를 버린 나쁜 아빠야. 경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숙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숙아, 경호가 간절히 불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만 아버지로 남아주세요. 정숙의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때 민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맞죠? 민석도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빠도 생겼고 할머니도 생겼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오말순도 손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늦었지만 이제부터 진짜 할머니가 될게.
연회장은 더 이상 칠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만이 남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1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정숙은 아이들과 함께 당당히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되찾은 용감한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황혼연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